이 집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는데요. 구조 변경들이 많이 들어간 안방이에요. 그리고 고객님의 취향이 물씬 들어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거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공간의 조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톤들이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1번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런 벽지들을 톤을 굉장히 좀 어두운 걸 고르셨었어요. 근데 화면에 보시기에 그렇게 어두워 보이시지 않죠? 사무실에서 이 자재 미팅을 하면서 셀렉을 하실 때는 잘 선택하지 않으시는 색상 중에 하나세요.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이렇게 직접 시공을 하게 됐을 때는 한 톤 밝아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재를 선택하실 때 실제로 세팅했을 때는 크게 많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라는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안방이 갖고 있는 크기를 취침만 하실 거라고 하셔서 좀 줄여드렸어요. 대신에 이런 하프 벽체를 세우고 이런 유리들을 좀 세팅해드려서 전체적으로는 갑갑하지 않도록 공간에 대한 그 사용성이 분리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벽체 뒤편을 한번 보실까요? 남자들의 로망이죠. 저도 집에 이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고객님께서는 집에서도 업무를 조금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이렇게 업무 공간으로 좀 만들어 드렸고요. 비어있는 이쪽 공간에는 금고가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 있는 이 장 안쪽으로는 컴퓨터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상으로 쓸 수 있는 이 부분에 모니터가 2개 또는 3개까지 세팅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를 넣었을 때 선을 올릴 수 있는 홀 뚫어드리고 콘센트들도 좀 충분히 비치를 해드려서 모니터 설치 또는 프린터 설치까지도 무리가 없도록 가구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서류들이 위치할 서류장들이고요. 이 서류장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파우더룸 공간이 들어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무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서재 부분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딱딱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드러워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형의 어떤 큰 조형물 같은 거울들을 좀 넣어드렸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터치형으로 작동될 수 있는 조명들을 같이 넣어드리는 장식장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하단에 있는 서랍 부분도 일자로 이렇게 떨어뜨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단을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조금 더 이런 아기자기한 재미들을 좀 갖춰 드렸고요. 상판에는 과음한 콘센트를 넣어서 이제 드라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에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특이하게 실링팬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벽걸이 선풍기를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실링팬을 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실링팬으로 대체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실링팬을 살짝 틀어서 써봤는데 여름철에 굳이 에어컨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냉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실링팬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할 수 있는 공간이겠더라고요. 좋았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사실 굉장히 조금 구조 변경들이 이루어졌던 공간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여기에 안방과 안방 앞방을 구분해주는 벽체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철거하면서 이 부분의 벽체 또한 더 멀리 물러서 있던 벽체를 이만큼 당겨주면서 공간을 좀 축소시켜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구획을 해드리고, 반대편은 주방의 공간을 좀 더 넓혀서 냉장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재밌는 점은 이 공간에는 보시다시피 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큰 덩어리의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대신 이 부분은 커튼으로 안방 공간과 드레스 공간을 분할하실 수 있게 계획을 했어요. 커튼이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장치를 더 준비를 했던 게 바로 위에 보이는 간접등 공간입니다. 저 공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2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커튼에 비춰지는 조명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커튼을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코지하고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방 안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천장에 붙어 있는 그 레일과 그리고 보기 싫어 보이는 나비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커튼 박스처럼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은 원래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있던 기계들을 그대로 다 살려서 쓴 현장인데, 이 부분만 벽체를 좀 당기게 되면서 가벽에 물려버리는 형태가 돼서 위치 조정을 좀 해야 했었는데요. 제 등 뒤쪽으로 보이는 이 공간이 사실은 실외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에어컨 배관들이 이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 이동을 할 때 그 부득이하게 단내림이 좀 필요해서 단내림을 이렇게 좀 진행을 같이 해드렸고요.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 또한 조금 앞쪽으로 당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고객님의 아이디어가 잘 녹아들어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별 특이점들이 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수건장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세팅해 드린 수건장이 아니에요. 원래 기존에 있던 수건장이 크기가 어느 정도 대작형으로 맞춰져 있던 상태라서 살려서 재시공을 해드린 부분이고, 대신 아래쪽에 조명들과 그리고 콘센트들을 저희가 따로 구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조명은 저희가 스위치로 구동되는 형태가 아니고요, 천장 위쪽에 보면 센서가 하나 달려 있는데 별도로 화장실에 스위치를 온오프 하지 않으셔도 조명이 켜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다가 재밌어 보이는 수전을 발견해서 이런 제품들을 한번 시공을 해놔 봤는데요. 모양도 굉장히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세면대랑 톤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변기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거는 변좌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깊고 넓고 프레임이 굉장히 둔탁할 정도로 좀 두꺼워서 화장실을 쓰기에 좀 편했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가 있으셨는데, 그런 니즈들을 충족하는 변기가 사실 그렇게 많이 시판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쇼룸에 있는 여러 가지 변기들을 조금 비교해보고 선택해서 변기를 셀렉하게 됐고요. 샤워 공간을 이렇게 보셨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번 세팅해드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긴 치수의 비밀이 조금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내가 샤워를 할 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현재 쓰고 있는 샤워부스의 공간도 나한테는 조금 적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확장하는 데 많은 힘을 줬고요. 이쪽 벽에 있는 타일들을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샤워부스의 위치 또한 거의 출입문에 가깝게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최대한 공간을 많이 넓혀드렸습니다. 더 재밌는 부분은 이 손잡이 부분인데요. 호텔의 변기나 샤워기 옆쪽에 붙어있는 그 안전바 손잡이가 하나 달려있죠. 이 제품이 여기 설치된 이유는 뭐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고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샤워를 하시면서 하루에 피로를 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광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질러서 마사지를 하시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이런 정도의 높이로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객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완공해놓고 나서 저도 사실 옷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한번 문질러 봤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이 사실 유광 제품들이고 예뻐 보이는 제품들이 많지 않아서 이 제품을 구한다고 굉장히 좀 애를 먹었는데, 전체적인 무드를 깨지 않으면서도 이런 기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세팅할 수 있어서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는 모양이긴 해요. 화장실 안쪽이 이렇게 빗각으로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구현을 해드릴까 하다가 원래 있던 일반적인 부분들은 좀 지켜서 구성하게 됐고요. 이런 젠다이를 끝까지 밀지는 않았어요. 변기 자체가 로우 탱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언밸런스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현장은 젠다이를 여기까지만 만들어 드렸고요. 샤워 부분에 바닥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딛고 있었던 이 부분까지 열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면서 안에 열선을 다시 넣어 드렸고요. 여기 바닥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샤워부하고 여기가 단차가 없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단차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트렌치 유가 그리고 안쪽에 있는 트렌치 유가 쪽으로 각각 물이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출발점은 동일한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샤워부 안쪽에는 바닥의 높이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여기부터 단이 차이 나는 것들이 옆면에서 보여요. 유리 파티션이 딱 들어가는 위치부터 이렇게 단차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단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이번에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 현장부터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이 집에 세팅되어 있던 모든 자재들은 사실 샘플북만 봤을 때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자재들이세요. 하지만 이런 자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나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정말 이 집을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재 정보들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호영컴퍼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